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주식 현미경에서 다뤄볼 섹터죠. 섹터는 로봇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초부터 계속 밀고 있는 거 전, 신, 자. 전은 전기차, 신은 신재생, 자는 자동차 아니고 자동화. 자동화는 로봇이죠. 자, 요렇게 주력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유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패권이 좀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신자가 힘을 쓸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지금 제가 이제 이쪽에 관련된 섹터들을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희 올라오는 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 전신자 관련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부분, 신재생 관련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이 자동화,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영상을 많이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돼서 로봇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을 했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로봇 산업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이거 로봇도 메타버스처럼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한번 하고 그냥 팍 식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테마와 주도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테마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실적을 바탕되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가 올리는 걸 보고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는 테마는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섹터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섹터 산업군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로봇 산업을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로봇은 우리 생활에 이미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아주 그러니까 생활 구석구석에 침투되어 있진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은 그냥 일부 산업 현장에서만 사용됐던 로봇이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 이제 생활 곳곳에 이 로봇이 지금 침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렇게 되었냐라는 건데요. 일단 팬데믹과 그 다음에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노동시장의 변화가 로봇 시대를 좀 빨리 앞당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팬데믹이 우리가 겪어보니까 야, 사람은 아프니까 공장을 문 닫아야 되네 라는 것도 느꼈죠. 그 다음에 또 인플레를 통해서 야, 이거 지금 사람을 좀 구하기도 힘들고 또 막상 또 구하려고 하니까 임금이 너무 센데 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럴 거면 차라리 로봇으로 대체를 하자라고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에게 인식을 많이 좀 심어준 거죠.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산업용 로봇만이 발전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서비스업,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변화 자체는 서비스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최근에 우리 당당치킨과 관련돼서 이런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루에 당당치킨 너무 많이 팔리는데 지금 노동자들이 이거 화장실도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당당치킨을 팔아서 이득을 많이 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더 고용하는 것보다는 로봇을 제가 뒤에도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요즘에 닭을 튀기고 이런 튀김기 같은 경우는 로봇이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싸고 이게 한 대 대당 가격이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3천만 원 센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로봇 서비스업 로봇 회사들이 자체를 하나 파는 게 아니라 구독 서비스로 그냥 아예 렌탈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수리랑 이런 유지 보수까지 다 해서 대당 한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사실 사람 하나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되니까 최근 들어서는 닭을 튀기는 업체들이 로봇 닭 튀기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도 프렌치 프라이라든지 이런 튀긴 음식들이 많죠. 그런 것들도 로봇이 좀 튀기는 경향이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런 서비스업 로봇 시장 자체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임금 자체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그리고 중요한 건 로봇 가격도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로봇 시대가 좀 빨리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계속 좀 더 부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탈글로벌화에 따른 이제 서방 주요국의 리쇼링 정책입니다.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 팬데믹 사태를 맞고 나니까 야, 원래는 예를 들어 야, 볼트는 러시아가 잘 만들고 너트는 그러니까 중국이 잘 만들고 그래서 각각의 거를 다 뿌려놓고 잘하는 데 거를 글로벌화 한 거죠.
근데 이번에 팬데믹이 터지니까 우리는 지금 공장을 돌려. 우리나라 정책은 이제 락다운 안 해. 근데 야 저기 중국은 락다운 해버리네. 근데 그럼 중국에서 너트가 없어. 그럼 너트 하나가 없으면 자동차 하나 못 만드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글로벌화가 돼 있으니까 이런 사태에서 대응을 못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야 러시아 저 하나 막혀버리니까 야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서방 주요국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탈글로벌화를 하죠. 야 우리나라에 그냥 쳐. 자국에 그냥 공장을 짓게 하는 정책으로 지금 현재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높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예전과 같은 전통적인 라인을 깔아버리면 이게 뭐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계속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뭐 특히 더 그렇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공장이라는 게 도심에 질 수 있습니까? 도심 한가운데 지을 수 있어요? 어렵죠.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도심 외곽지에 짓습니다. 그럼 도심 외곽지에 지으면 더더욱 안 그래도 인건비도 그러니까 인건비 높아서 사람 구하기도 어렵지만 더더욱 외곽지로 빠지면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 구하려고 그냥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도심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대안은 로봇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과 미국의 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들 뿐더러 노동자의, 그리고 그 땅값도 지금 감당하기 힘들다. 그럼 결국에 외곽지로 나와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고용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고용 관련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해소를 하려면 이 로봇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로봇 산업은 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좀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로봇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제반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 제반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로봇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자, 일단 보시면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인지, 판단, 구동 이렇게 나누는데요. 지금까지는 구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일정 수준의 알고리즘을 딱 정해놓고 그냥 그 위치만 그것만 왔다 갔다. 거기서 만약에 미스되는 거는 수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작동도 나오고 그러니까 불량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인지랑 판단까지 해서 완벽하게 로봇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죠. 협동 로봇,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이 지금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죠. 왜? 인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로봇이 이걸 봐야죠. 판단을 하겠죠. 봐야 되는데 이 보려면 센서라든지 라이다라든지 뭐 그다음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발전해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해 있고요. 또 하나는 판단인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해 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뭔가가 이 변수가 생겼을 때 로봇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 변수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결국 AI인데 이 AI 기술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딥러닝, 머신러닝까지 가면서 점점 기계가 학습을 하면서 그 오차를 자기가 수정을 하는 거죠. 이런 판단까지 또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반 시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봇, 협동 로봇,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 같은 것들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신 것처럼 결국엔 AI가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이걸 또 AI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만약에 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슈퍼컴퓨터를 그 로봇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 로봇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결국은 클라우드가 필요한데 이 클라우드 기술도 보신 것처럼 이 5G를 통해서 다 발전을 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구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이렇게 다 픽스돼가지고 움직이는 로봇 같은 경우는 전력 공급, 전원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뭐 문제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자유형 로봇,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 택배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만약에 운용 시간이 짧아, 용량이 짧아, 그러면 얼마 못해. 그럼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배터리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제반 시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로봇 시대를 좀 앞당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제반 산업들이 발전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발전을 하면서 가격 자체도 떨어뜨렸어요. 반도체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AI 관련 여기 이 코스트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가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향 추세가 이렇게 하향화가 된 거죠. 이게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하는 로봇 바리스타예요. 요건데 요게 보시면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에스프레소만 뽑아가지고 뭔가 썩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핸드드립까지도 가능한 로봇인데 요 로봇 한대 요렇게 구성해 주는데 하나가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예, 렌탈비가 200이에요. 이거를 통으로 다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직접 사진 않죠. 왜냐하면 유지 보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렌탈을 합니다. 이렇게 렌탈을 하는데 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바리스타 한 명을 쓰는데 200만 원에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못 쓰죠. 이거는 카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이렇게 못 써요. 근데 요 로봇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놀질 않아요. 휴가도 없죠. 그러니까 10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 카페가 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한다 그러면 그냥 풀로 다 할 수 있어요. 중간에 교체 뭐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풀로 다 돌고요. 물론 최근에 이거 뭐 핸드드립 하고 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예를 들어 사람보다 예를 한 30잔 정도 하루에 만약에 30잔 정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이게 느리죠. 사람보다는. 하지만 사람이는 그 순간순간의 속도는 로봇보다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작업이 연속됐을 때 많아지고 연속됐을 때 그 딜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딜레이를 이건 로봇은 그 딜레이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30잔 정도면 사람이 더 빠를 수 있겠지만 이게 300잔, 400잔이 되면 로봇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예, 그런 것들 감안해. 그러니까 대형 커피숍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보다도 인건비가 싸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로봇 가격이 또 싸지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좀 빨리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글로벌 반중 정서 확산 이거 없었다면 로봇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사실 투자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아예 하이엔드급은 그러니까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 그러니까 특히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그 다음에 부품 관련 부분은 일본 여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면 약간 우리 흔히 말 가성비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 가성비는 중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 KPF 영상에서도 중국이 예전처럼 그냥 싸고 품질 나쁜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도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 경쟁도 중국과 해야 된다. 일부 그 산업에서는 이야기 드렸죠. 근데 로봇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기술력 관련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반중 정서 확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성공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럽도 지금 중국산 제품을 안 쓰려고 하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노골적으로 IR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산을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로봇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이엔드급을 치고 갈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가성비로 밀고 갈 수 있는 일반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밀어내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뛰어들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리치 마켓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로봇 관련 종목들도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시장이 굉장히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이런 시장이 개화가 됐다고 해서 이게 또 확산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거를 리딩하냐, 리딩 기업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아무리라도 업이 있어도 그 리딩 기업이 약하다, 뭐 중소기업이 힘이 약한데면 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 이 산업을 주력적으로 미는 만약에 회사가 아마존이고 애플이고 구글이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 테슬라 이런 애들이다. 뭐 국내에서도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런 애들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딩 기업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는 결국은 그 산업이 주도 산업군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 테슬라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봇의 진심입니다. 맞죠? 자동차 기업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뭐 이거는 이제 이쪽은 이제 테슬라가 하는 휴머로이드죠. 요거 이거는 이제 보손 다이나믹스 휴머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차가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얘들이 여기에 적극적이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자동차 산업은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산업은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 로봇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엄청나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나오는 전기차,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게 로봇 기술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로봇 하려면 이 휴머로이드를 하려면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 전기, EV 이런 장비들이 잘 되어 있어야죠. 배터리, 뭐 모터, 뭐 이런 거 뭐 충전부터 해서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AI 판단 이것도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자동차 기업들은 원래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연구 거기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또 이제 근데 특별하게 추가적인 더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휴머로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협동 로봇은
본인들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가장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의 전경인데 뭐 프레스부터 해가지고 이거 용접 그다음에 뭐 페인팅은 요 라인은 전체적으로 다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다 로봇이 이렇게 다 하죠. 근데 여기 어셈블리 그러니까 인장 공정 그러니까 이 안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럭드럭 해서 그 타이어 이렇게 꼽는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지금은 여전히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로봇이 아직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협동 로봇이 소형화되고 그다음 휴머노이드가 되면 이쪽 관련 부분도 침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로봇이 작업하기 편하게 설계를 또 바꾸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캐스팅을 한 방에 빵 찍어서 인장 작업을 최대한 뭐 휀다 뭐 붙이고 이런 거를 인장 작업을 완전 생략하려고 하죠. 로봇이 그냥 다 하게. 그 다음에 안에 배선 관리하는 거 부분도 로봇이 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죠. 근데 이거는 현대차, 폭스바겐 이런 것들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은 결국에는 생산량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그 생산량은 그거죠. 생산 속도 곱하기 시간 곱하기 가동률입니다. 근데 생산 속도가 인간과 그 다음에 그 로봇이 똑같다고 그냥 쳤을 때, 자, 시간, 기본적으로 사람은 쉬어야 되죠. 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8시간 2교대를 하잖아요. 중간에 시간이 남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24시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노는 날도 없어요. 365일 24시간. 풀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가동률 같은 경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인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자동차 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79% 정도 됩니다. 근데 로봇은 만약에 다 설치가 되면 100%죠, 가동률.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가 아예 압도적으로 인간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 대수는 얼마나 많이 로봇을 투입시키냐에 따라서 생산 대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동차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은 지금 현재 더 적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로봇 산업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로봇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좀 할 만한 거는 협동 로봇, 그 다음에 아니면 부품주, 요렇게 저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 부품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협동 로봇이 있는데, 요 작은 거 있습니다. 산업 로봇은 요렇게 만들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런 애들이 요런 걸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죠. 근데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요런 거, 액추에이터, 여기 감속기, 요런 것들이 있죠. 근데 감속기가 조금 더 정밀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속기가 성능이 좋아야 되고 감속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각도로 팔의 각도가 많아. 보통 요즘에 이제 협동 로봇은 관절이 6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관절마다 다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감속기 액추에이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돈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속기도 종류가 있는데요.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정밀 공정에 쓰이는 감속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이클로이드 같은 경우는 유성 감속기는 그냥 일반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자동차 기아 변속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이클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로봇에 씁니다. 속도는, 그러니까 정밀도는 좀 떨어지지만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사이클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에 많이 쓰고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하모닉 드라이브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은 로봇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하모닉 드라이브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여기 보시면 그 하모닉 드라이브가 결국 감속기인데, 감속기가 로봇 부품 중에서 가장 돈이 비쌉니다. 원가 대비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로봇 전체 원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품 전체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그거 말고도 뭐 제어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용하는 그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니까 그냥 부품만 딱 봤을 때 원가 비중이 한 30%.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품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익성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부품주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이 감속기 쪽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가 뭐냐 이겁니다. Tooth engagement areas 이렇게 around the major 돌아가는 axis of 거고요. the 이 안에 ellipse. 중심은 굉장히 빨리 The 돌죠. rotation of the wave 여기 generator 보시면 causes the meshing of flex spline with the circular spline to move around 이 앞에 circumference. 거는 이렇게 가고, Since the 근데 flex 요거는 spline 이제 has two 속도가 좀 teeth 느려지면서 less than the 뒤로 circular spline, 여기 감속. rotating the wave 그러니까 쉽게 generator 말하면 leads to a 안에 relative 스피드 movement 토크를 between the 토크, flex spline and the circular. 힘으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보이신 것처럼 왜 이게 하모닉 드라이브냐면 이걸 만든 회사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특허로 통해 가지고 이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못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 특허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회사들이 이제 이 하모닉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 하모닉 드라이브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정교하고 이게 왜 그러니까 협동 로봇에 들어가야 되냐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모닉 드라이브가 이제 돼 있는 구동 못한대요. 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이는 요 까만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샤프심입니다. 샤프심. 보이시죠? 돌아가는데 샤프심을 정확하게 꽂았어요. 위치에. 근데도 샤프심이 안 부러집니다. 그리고 여기 빠르게 지금 회전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프심이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정밀하게 오차 없이 진동 없이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밀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계란을 뭐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집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모닉 드라이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나 중국 애들은 이 정도까지 기술력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 자, 요게 이제 특허청에 나왔던 건데 요거는 이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뭐 이렇게 특허를 내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SPG 우리나라의 감속기 중에서 그래도 어쨌든 기술력이 가장 높은 SPG인데 SPG는 요거 좀 다르죠. 요렇게 어쨌든 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렇게 하모닉 드라이브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감속기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SPG가 가장 강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 SPG를 사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나는 부품주를 사고 싶다로 가면 SPG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뭐 SPG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스마트 카라로 해가지고 음식물 처리기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모터 이게 이제 생활 가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터 기술도 좋고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성인 로봇 감속기 관련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기술력은 높다. 요거는 하모닉 드라이브고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사이클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이든 이거 서비스용이든 협동용이든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품주 중에서는 로봇 부품주 중에서는 SPG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근데 SPG가 탑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자, 이 감속기 시장이 2030년까지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크냐면요. 3조 시장입니다.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부품주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30년까지 8년이 남았잖아요. 그 8년 동안 성장하는 게 결국 규모가 3조라는 거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독점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3조 시장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품주는 만약에 부품주를 좋아하시면 이 SPG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러고 보면 나 부품주 별론데? 라고 하시는 분은 오히려 좀 더 큰 시장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완성 로봇을 만드는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가 훨씬 더 낫다고 보여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탑픽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그러니까 로봇 플랫폼과 그다음 커스터마이징의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이게 뭐냐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부품도 자기들이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로봇 설계도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이것까지 소프트웨어에서 앱까지 자기들이 다 만듭니다. 물론 안에 들어간 칩 설계는 당연히 다른 데서 하지만 AI 관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본인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종합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마진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나믹 셀이라는 걸 통해서 요 안에 아까 제가 보였던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감속기부터 해가지고 모터 이런 거 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그러니까 완성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부품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보티즈의 가장 이제 주목받는 건 이거죠. 최근 들어서 이게 일겜이라는 건데 이번에 어제 뉴스가 나왔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법을 바꿔주면서 로봇 택배라든지 로봇 이런 배달 같은 거를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일겜이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거 아파트 위에 못 올라오잖아. 그럼 이거 음식 배달 받으려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사겠어? 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현실성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배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달기사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대안이 되는 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 앞까지 주는데 배달비가 4,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우리 아파트 밑에까지만 내려온다. 아니면 우리 그 사무실 그 건물 입구까지만 내가 와서 내가 픽업을 한다. 근데 배달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4,000원 낼래 귀찮아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야 배달비 4,000원 이거 너무 비싼데? 왜냐면 포장도 하러 가시잖아요. 너무 비싼데 근데 배달비가 없어? 그럼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배달비가 오르면서 이게 오히려 상용화가 좀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개개인별로 이걸 쓰는 게 아니죠.
플랫폼 회사가 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배민이죠. 배민에서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요런 것들이 이제 그 플랫폼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된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플랫폼 회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확산 속도는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 배민이 하면 당연히 쿠팡도 따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기요, 그 다음 땡겨요까지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는 요거죠. 이건 직겜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실내형, 아까는 실외형 이제 그 로봇이었으면 이거는 실내형 서비스 로봇인데 이거의 장점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이게 서빙한 로봇을 봤어요. 근데 이거랑 좀 다른 건 거기는 로봇 팔이 없죠. 얘는 로봇 팔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기가 알아서 층을 눌러서 자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팔이 없으면 그 층층마다 그 로봇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한 대만 있어도 많은 층을 커버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사용료가 80만 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꽤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얘는 또 LG와의 또 사업 시너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나중에 LG가 투자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잘하면 흡수 합병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직개미는 매출이 본격화가 됐고요. 많은 리조트에 지금 이미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개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타트업이랑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진출도 지금은 기대감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는 저는 핵심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봇을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로보티즈를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었습니다. 긴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고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이런 산업 관련 부분에 분석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만 보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꼭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오래오래 저랑 같이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